여러분, 정말 비만의 종말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불렸던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리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레타트루타이드까지 이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보여준 체중 감량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기록이었는데요. 비록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무려 59.4%라는 독보적인 체중 감소율을 기록한 새로운 물질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국내 제약사인데요. 대원제약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4중작용제 DW4321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이 약물은 기존의 약물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런 기적 같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지 공개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자, DW4321은 현재 대원제약에서 전임상 단계로 개발 중에 있는 약물의 개발명인데요. 이 약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단추는 우리가 잘 아는 위고비인데요. 위고비는 우리 소장세포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흉내낸 단일 작용제였습니다. 이 호르몬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고요,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약학적으로 최적화된 위고비는 인간에게서 놀라운 효능을 보였고요, 비만 치료에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단일 수용체만 자극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중작용제인 마운자로였는데요. 이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 기능의 GLP-1에 더해서 우리 몸의 지방세포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GIP 수용체의 활성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의 시너지를 통해서 감량 효과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GLP-1과 GIP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활성화하는 3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루카곤 작용까지 더해져서 단순히 덜 먹게 만드는 것을 넘어 가만히만 있어도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만드는 진정한 지방 연소 엔진을 달아준 꿈같은 약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DW4321은 GLP-1, GIP, 글루카곤에 더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 작용까지 총 4중작용을 하는 세계 최초의 비만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이 약물의 진화가 거듭될수록 우리 몸의 대사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제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DW4321은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약물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결과를 지난달 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약물들과 간접적으로나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단일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 고지방시기를 통해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게 3주간 투여했을 때 체중이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원래 몸무게를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 다음으로 이중작용제인 트리제파타이드는 용량과 기간, 마우스의 조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약 20에서 25%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안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3중작용제인 이 레타트루타이드의 전임상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소비율을 극대화하는 글루카곤 수용체가 더해진 덕분에 마우스 모델에서 21일간 최대 35에서 45%에 이르는 극적인 체중 감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제약이 이번에 발표한 이 DW4321의 성적표는요, 이 모든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는데요. 이 고지방시기를 통해 고도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를 모델을 대상으로 21일간 DW4321 후보 물질들을 투여한 결과 이 독보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효능이 뛰어났던 후보 물질인 이 아고니스트 넘버 1 투여군은 21일 만에 무려 59.4%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날아간 셈인데요. 또 다른 후보 물질인 아고니스트 넘버 2 역시 54.7%라는 경이로운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마우스의 체중 변화율이 마이너스 0.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극적이고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보면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레타트루타이드, DW4321 순으로 점점 효과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각 제약사마다 전임상 마우스의 기초 체중이나 고지방 시기의 기간, 투여 용량의 농도 등 이 실험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직접 비교는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DW4321은 어떻게 마우스의 체중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까요? 발표된 데이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체중 감소율과 완벽하게 점비례하는 가장 강력한 1차 지표는 바로 누적 음식 섭취량의 감소였습니다. 21일 동안 마우스가 먹은 총 음식의 양을 측정했을 때 아고니스트 넘버 1은 무려 75.8%의 감소를 보여주었고요. 아고니스트 넘버 2 또한 61.4%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동물들이 거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먹는 행위 자체를 자발적으로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혈당 조절 능력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고지방 시기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유도되어 공복 혈당이 상승한 마우스 모델에서 약물을 투여한 후에 정상 범주로 완벽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아고니스트 넘버 1 투여군은 101.8로 아고니스트 넘버 2 투여군은 무려 69.5까지 공복 혈당이 감소했는데요. 대조군의 평균 공복 혈당이 222.9에 육박했던 비정상적인 고혈당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잠재력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을 먹인 뒤에 체내에서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하는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도 두 후보 물질 모두 혈당 곡선 아래 면적인 AUC를 각각 50.1%와 48.7%나 감소시켰는데요. 이는 탄수화물 섭취 후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할 가능성 또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4중작용제의 강력한 전임상 결과는 새로 추가된 가스트린 때문일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가스트린 단독 효과로는 보기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GLP-1, GIP, 글루카곤, 가스트린 이 네 가지 대사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 밸런스와 강력한 음식 섭취 억제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후보 물질 아고니스트 넘버 1과 넘버 2의 수용체 활성도 비교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물질의 가스트린 수용체 활성을 보면 아고니스트 넘버 2는 37.7%로 아고니스트 넘버 1의 27.3%보다 더 높았습니다. 만약 가스트린 활성 자체가 체중 감소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다면 가스트린 활성이 더 높은 넘버 2에서의 더 큰 체중 감소가 나타났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가스트린 활성이 더 낮았던 아고니스트 넘버 1은 59.4%, 아고니스트 넘버 2는 54.7%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고니스트 넘버 1은 GIP 수용체 활성도가 67.7%로 넘버 2의 9.2%보다 훨씬 높았고요. 음식 섭취량 억제도 75.8%로 아고니스트 넘버 2보다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체중 감소의 효과를 단순히 가스트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GIP를 포함한 전체 수용체 활성의 균형과 섭취량 억제 효과가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에 레타트루타이드 전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글루카곤 수용체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는 이 3중작용 효과가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원제약은 이 가스트린이라는 네 번째 호르몬의 작용을 왜 추가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두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스트린의 역할은 살을 직접 더 많이 빼주게 하는 것보다는 당뇨와 비만으로 망가질 수 있는 췌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만이나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상 연구에서는 GLP-1과 가스트린이
가스트린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이런 베타 세포의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울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스트린은 신장에서 당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요. 신장에서 이 당을 다시 흡수하는 SGLT2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혈당 조절에 기여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DW4321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닌 이 마우스에서 확인된 전임상 결과라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약물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물과 사람은 대사의 속도, 호르몬 수용체의 분포, 약물 방광기, 안전 용량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DW4321의 정확한 투여 용량이나 체내 노출량, 방광기와 같은 세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 동물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났더라도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서는 또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실제로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는지, 근육량 손실은 어느 정도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 DW4321의 진짜 가치는 향후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더욱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대원제약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최초 공개한 4중작용 비만 치료물질 DW4321의 전임상 데이터를 꼼꼼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마우스 모델에서 도출된 59.4%라는 독보적인 체중 감소율은 분명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기존의 3중작용제에 가스트린을 추가해서 췌장의 베타세포 재생을 돕고 신장의 SGLT2 발현을 낮추는 이 신개념의 메커니즘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약물을 넘어서 만성 대사 질환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진행될 사람 대상의 임상 1상과 2상에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물에게 보였던 이 경이롭고 훌륭한 효과들이 고스란히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약사였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